자, 이어서입니다. 책 91페이지입니다. 수요 변화 요인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 쓸 건데 여러분 뭐라고 쓸래요? 수요 변화 요인? 아, 그렇게요? 예. 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수요 변화 요인,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 이렇게. 그 다음에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좌측 이동 요인. 그 다음에 가격 상승 요인, 가격 하락 요인 이렇게 쓰겠죠. 아까 썼잖아요, 이거. 아까 쭉 썼잖아요. 수요 변화 요인,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좌측 이동 요인 이렇게 쭉 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집에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우리는 수요 변화 요인 공부할 겁니다. 수요 변화 요인을 공부한다는 소리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 요인 공부한다는 소리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요인 공부한다는 소리고, 가격을 상승하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공부한다는 소리입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감소했다. 그게 균형의 변동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균형의 변동 요인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수요의 변화 요인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인구는 할 필요 없죠. 인구는 수요 변화 요인이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 요인이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인구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얘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인구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핵가족화. 핵가족화는 수요 증가 요인, 감소 요인. 핵가족화가 되면 부동산 수요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증가 요인.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번에는 결혼율이 증가했습니다. 혼인율이 증가했대요. 혼인율이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를 증가 요인입니까? 감소 요인입니까? 증가 요인.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러면 분가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이혼율이 증가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증가 요인. 같이 살다가 따로 살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요. 그 다음에 가구 분리 현상이 지속된대. 가구 분리 현상. 수요 증가요. 그래요? 그렇게 나올 거야. 인구 증가는 이제 안 나오죠. 인구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보너스 주는 거고. 인구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갑자기 다른 데로 가니까 당황합니까? 그렇지? 제가 반칙 쓰는 거 아니죠?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인구? 저량이요, 저량. 인구 변화. 유입인구. 유량. 유입인구는 들어온 거거든. 그럼 변한 거야. 유출인구. 유량. 순유입인구. 유량. 순유입인구는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차이. 그게 순유입인구. 그러니까 변동한 거야. 자, 됐어요. 그냥 인구 할 필요 없고 이제 소득 갑니다.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어떤 재화의 수요량 변화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제도 있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제도 있고,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이 불변인 재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했답니다. 얘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지.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수요 변화. 가격 변한 게 아니잖아요.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량이 증가했다.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 변화지.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이 제한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 어디로 가고? 우측 이동하고. 그러면 그 제한의 가격은 상승하고 그 제한의 거래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이 제한을 정상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재화가 정상제일 때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고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해서 가격은 상승한다. 되셨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는 수요의 감소라고 말하고,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가고? 좌측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을 무슨 제? 열등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불변이 있다. 얘는 수요의 불변이라고 합니다. 수요 불변.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러한 제한을 뭐라 하냐면 중립제 또는 중간제라고 표현해요. 중간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란 말 나오면 재화가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한은 무수하게도 많은데 소득을 가지고 나누면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불변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틀려버려요. 왜? 재화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정상제만 그러는 거야. 열등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 했죠?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줘요. 뭐냐? 정상제, 열등제를 잘 물어봐. 소득 가지고. 무슨 말 했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 기억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무슨 제? 열등제. 우측 이동을 올라가는 걸 보라고 했어요. 좌측 이동을 떨어지는 걸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제한은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지. 그때는 수요의 감소라고 합니다. 그때는 수요 곡선이 우측이 아니라 무슨 이동입니까? 좌측 이동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거래량은 감소할 겁니다. 이 제하도 무슨 제다? 정상제다. 그래서 정상제를 지금부터 기억하는데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 가고 있다? 정상제.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럼 무슨 제? 열등제. 되셨습니까? 소득이 변화했는데 수요량의 변화가 없고 수요 곡선 이동이 없다. 그럼 무슨 제? 중립제, 중간제라고 표현합니다. 저를 슬프게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렇게 말하면 오다 X다? X라겠잖아요. 재화의 종류로 말하겠잖아. 재화의 종류.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재화의 종류,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를 명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지문이 된다고. 무슨 말 됐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소득을 주기 위해서 지문에다 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뭐라고 쓰냐면 시험 문제 끝나는 부분에다 단 정상제를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정상제를 가정했으면 소득이 증가했다?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이렇게 했지. 다음 정상제를 가정한다. 그러면서 1번 소득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면 옳은 말 틀린 말? 정상제를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번 지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옳은 말이지.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가격은 상승할 거니까. 되셨죠? 됐습니다. 그걸로 끝. 더 이상 못해 이제는. 자, 그런데요. 가끔씩 속여.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좌측 이동보다는 재화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재화의 종류. 그래서 소득이란 말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 중립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하고 정상제, 열등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런 경우를 줄 거란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증가했답니다. 무슨 제? 정상제. 네. 자, 두 번째,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은 5%만 증가한답니다.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은 0.5%만 증가한답니다.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 열등제를 구별할 때 여기 퍼센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퍼센트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방향만 보는 겁니다.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 자는 정상제입니다. 이게 반대로 가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떨어졌다.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은 5% 떨어졌다. 그럼 무슨 제? 열등제. 되셨죠? 자, 다음 주 정도 되면 뭘 배우냐면 탄력성을 배워요. 탄력성을 배우는데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후 소득 탄력성. 소득 나왔습니다. 소득.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해야 되죠. 자, 미리 공부하는 거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를 구별하는 거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정상제 열등제를 구별하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 플러스 값 0보다 크다. 그 자를 정상제라고 표현해요. 아직 안 배웠어만 두는 거예요. 음수 마이너스 값 0보다 작다. 그 자를 무슨 제? 열등제라고 표현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 나왔습니다. 0. 그 자를 뭐라고 하냐면 중립제, 중간제라고 표현해요. 됐어요. 처음 오신 분은 이게 지금 힘들 거야. 기초인문과정 하셨던 분은 다 아실 수 있을 거고. 자,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테니까. 그런데 이 정상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등제라고 표현해요. 우등제. 그 다음에 보통제라고 표현해요. 보통의 자는 다 그러는 거야. 네? 오늘 화요일 날은 오후에 뭐 하는 날입니까? 민법 공부하는 날입니까? 민법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후에 오늘 화요일 날 민법 공부하면 개론 든 날 민법 공부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론 든 날 개론을 공부하면 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개론 든 날 개론 공부하는 거야. 근데 화요일 날 개론 들었는데 2번 가서 민법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좌측, 사이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를 열등제까지도 괜찮아요. 하급제라고. 이렇게. 자, 이제 소득 됐습니다. 소득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 책을 보면 관련제 가격 나왔습니다. 관련제 가격. 관련제 가격이 대체제, 보완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대체제, 보완제만 하면 수요는 거의 정리돼요. 자, 갑시다. 대체제 가격입니다. 가격. 대체제 가격. 그럼 이 말은 대체제 의미로 알 거예요. 대체제. 대체제라 하면 두 제하가 쓸모가, 유용성이, 효용이 유사하여 수요자는 A 제하를 소비하든 B 제하를 소비하든 수요자의 효용에 큰 차이가 없는 두 제하를 대체제라고 표현해요. 대체제는 주변에 많이 씁니다. 홍차와 녹차, 그다음에 소주하고 맥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체제입니다. 뭐 코코아하고 커피 이런 것들을 대체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과 결혼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오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주택으로서 대체제죠. 그래요. 앞으로 약속합니다. 대체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연립주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립주택.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이 말은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파트 수요량을 분석하는 거야. 여기 수요 변화에서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아파트가 정상제라면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량을 증가시킨다는 소리야. 무슨 말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데, 그런데 대체제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는 소리야.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제하가 연립주택이야. 연립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연립주택을 하자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연립주택의 수요량.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는데 연립주택의 수요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지.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감소시키는 거야. 맞죠? 맞잖아요. 아,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의 수요량 감소시켜야지. 그러면 연립주택의 수요량 감소하고 아파트가 해당 제하라고 그래. 해당 제와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야. 지금 대체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 수요량 감소시키고 그러면 해당 제하가 뭘까? 해당 제하가 아파트지. 아파트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연립주택 수요에서 아파트 수요로 이렇게 대체한 거야. 대체. 자, 생각해봐요. 연립주택도 평당 1,000만 원이고 아파트도 평당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 그대로 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3,000만 원 올라가. 그러면 연립주택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재의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자, 이건 뭐가 변한 거야? 연립주택도 평당 1,000만 원, 아파트도 평당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연립주택 가격만 평당 3,000만 원 올라가요. 뭐가 변한 거야? 상대 가격. 상대 가격이 변하면 다른 자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이게 지금 대체 효과야, 대체 효과. 대체 효과. 연립 1,000만 원, 아파트 1,000만 원이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있다. 수요 변화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아파트 가격 평당 1,000만 원 그대로 있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대체재인 연립주택 가격이 변한 거야. 연립주택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야. 상대 가격이 변화로 인해서 다른 재의 수요량,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해당재 수요량은 증가했죠.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야, 대체 효과. 그래서 해당재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얘는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아파트 수요 변합니까? 수요 변화지. 우리 수요 변화하고 있다니까. 해당재의 수요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야. 그러면 D곡선. D곡선은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여기 수요곡선은 무슨 수요곡선? 아파트 수요곡선, 연립주택 수요곡선. 아파트라고 그래, 아파트. 아파트. 지금 우리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을 하는 거야. 대체재, 연립주택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곡선,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했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속이 썩으려고 그래. 그러면 가격은 이게 무슨 가격이야? 아파트 가격이라고 그래. 가격은 상승하고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하고. 미칠 것 같아. 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죠? 네, 미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이제 진짜 다 필요 없이 이제 집에 가서 느끼고, 이제 집에 가서 느끼고, 저하고는 이제 정리하는 거야.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 여러분들 봐봐. 대체재 가격 나오면서, 연립주택 가격 나오면서 연립주택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 이건 안 물어본다고. 당연히 연립주택 가격 올라가면 연립주택 수요량은 떨어질 거니까. 그럼 연립주택만 보면 이거는 뭐야? 아파트 보지 말고 연립주택만 보면 이거는 수요법칙이야. 그다음에 연립주택만 보면 수요량의 변화야. 연립주택만 보면. 맞죠? 연립주택 가격이 변해서 연립주택 수요량이 변화했으니까. 근데 연립주택 가격하고 연립주택 수요량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연립주택 가격하고 아파트 수요량을 말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격 아니라 가격 위의 요인 변한 거야. 그러니까 수요 변화라고. 그러면 대체재 가격 나오면 그 방향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체가 올라갔죠. 해당재 수요 증가했죠. 수요 증가했죠. 우측 이동 올라간 거 보라겠지. 올라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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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이야 이제. 기억할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럼 대체재 가격 나왔다. 그러면 해당재 수요는 방향 같다. 끝. 그럼 대체 가격이 떨어졌대. 떨어졌대. 연립주택 가격이 상대로 싼 거야. 연립도 평당 1,000만 원, 아파트도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300만 원 떨어져 본 거야.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비싸. 그러면 연립주택 수요량이 증가.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연립주택 수요량이 증가. 그럼 아파트에서 연립주택 수요라고 대체하는 거야. 아파트 수요량 감소. 감소 이렇게 대체 이제. 대체 역시 이것도 대체 효과.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감소, 수요 감소라고 하고 수요곡선은 우순 이동, 좌측 이동,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방향 봐봐요. 대체가 올라갔으면 다 올라가. 떨어지면 다 떨어져. 그럼 대체재 가격 나오면 해당재 수요하고 방향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셨죠? 정리 끝. 끝이야, 끝. 자,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다른 조건이 모두 다 일정하다고 할 때 해당자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그랬어요. 1번 인구 감소,
2번 대체재 가격 상승. 다 몇 번? 2번. 2번이야. 2번.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자 가격 상승 시키잖아요. 뭐지? 그동안 1번만 계속했어, 제가. 근데 2번은 바꿨어, 이제. 자, 됐습니다.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다른 조건이 모두 다 일정하다고 할 때, 해당자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의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은 1번, 대체재 가격 상승. 단 몇 번? 1번. 1번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완제 볼게요. 보완제. 보완제. 이번에는 보완제 가격입니다. 그럼 보완제는 두 재화가 있는데 두 재화를 따로따로 소비하는 것보다 같이 소비했을 때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두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맥주하고 땅콩, 삼겹살과 소주. 소주만 마시는 것보다 삼겹살하고 곁들여 먹으면 그러면 효용이 훨씬 더 증가하죠. 요즘 돼지고기가 비싸죠? 엄청 비싸대. 돼지고기값이. 저는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는데 돼지고기가 먹는 경우는 한 가지 정도. 이 경우만 거의 돼지고기 먹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삼합. 홍어 삼합 먹을 때만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먹고 싶네. 네? 자, 그러면 돼지고기하고 홍어도 보완제가 될 수 있겠네. 맞잖아요. 삼합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야.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는 보완제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얘는 금방 나와. 대체제는 금방 나오는데 보완제는 찾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보완제는 예를 잘 안 줘요. 그러면 예를 안 주고 그냥 보완제라고 그래. 보완제. 앞으로 보완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커피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커피 가격. 저는 커피하고 설탕을 보완제로 생각해요. 커피하고 설탕. 그러니까 커피를 그냥 마시는 것보다 설탕을 첨가하면 피곤할 때는 더 좋대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다. 커피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지. 감소. 커피만 보면 무슨 법칙? 커피만 보면 수요 법칙. 수요 법칙 맞죠? 그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이 소리야. 그럼 커피의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 물어보지. 수요 변화니까. 설탕의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재화라고 하지. 해당 재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해당 재화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설탕의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커피 가격이 올라갔죠? 커피 수요량 감소하죠? 커피 많이 안 먹죠? 그럼 설탕도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커피 가격 올라가서 설탕의 수요량이 감소. 커피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설탕도 많이 안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은 뭐? 감소. 그러면 얘는 수요 감소라고 불러. 그러면 디맨드 커브는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 그러면 설탕의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되셨죠? 자, 끝. 자, 그러면 이 보완제를 할 필요 없는데요. 보완제 가격 봐봐요. 보완제가 올라갔습니다. 해당제의 수요량은 떨어지죠. 다 떨어져.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과 해당제의 수요는 반대야.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맞죠? 보완제는 공부할 필요 없어. 왜? 대체만 하면 돼. 대체제 가격 나왔습니다. 대체가 올라갔다. 해당제 수요 증가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에 보완제 가격 나왔어. 그럼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되셨죠? 됐습니다. 자, 끝. 그럼 이것만 정리해 봐봐요. 대체제 가격 상승하고 똑같은 게 보완제 가격 뭐요? 보완제 가격 하락이지. 이게 똑같다고. 대체제 가격 상승, 해당자의 수요 증가. 보완제 가격 하락, 해당자의 수요 증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보완제 가격이 떨어졌대요. 보완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커피 가격이 떨어진 거야. 커피 수요량 증가. 그럼 설탕의 수요량 증가. 그럼 설탕의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설탕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설탕 거래량 증가. 이런 게 나와. 다음 중 해당자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그렇게 나왔어.
다음 중 해당자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그러면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 나왔습니다. 1번 대체재 가격 상승. 다음 몇 번? 1번. 맞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 해당자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그러면서 대체재 가격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보완재 가격 하락 나왔어요. 그럼 다음 몇 번? 1번. 보완재가 하락. 그러니까 똑같다. 논리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92페이지 가면 그러면 3번 기호, 선호, 취향. 제가 볼 필요 없어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기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이동. 자, 5번 인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부 보시고. 자, 7번 신용에 대한 유용성.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세금. 10번 거래 규제 다 보시면 돼요. 자, 9번 봐봐요. 세금. 부동산을 살려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데, 그런데 조세가 엄청나게 부과된대요. 취득세율, 등록수율이 높아진대요. 취득세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수요 감소, 수요곡선 좌측이동 이렇게까지. 세금 등 공법상 규제야. 거기 10번이 거래 규제 나오죠. 거래 규제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규제가 심하대. 그러면 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조세 등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 감소, 수요곡선 좌측이동. 그러면 가격 하락. 규제가 완화됐답니다. 조세 완화시켜줬다. 취득세 완화시켜줬다. 그러면 주택 수요 증가할 수 있죠. 부동산 수요 증가, 수요곡선 우측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4번.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4번. 자, 4번 갑시다. 수요자가 앞으로 여러분이 수요자고 저희가 수요자인데요. 우리들이 지금 예상하는 거야. 우리들의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해. 재산이 증가할 걸 예상해. 그러면 수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요자가 재화의 가격 상승,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 우리 해운대에 있는 수요자들이, 아파트 수요자들이 해운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해요. 가격 상승 예상.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30%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지금 사야 됩니까? 올라갈 때 사야 돼? 지금 사야 돼요. 그리고 수요 증가. 수요곡선 우측이동. 그러면 가격 상승, 거래량을 증가. 이해되셨죠? 그래요.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수요자들이, 아파트 수요자들이 모두 다 가격을 상승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은 뭐한다? 상승.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다음 중 다른 조건이 모두 다 일정할 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1번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 다음 몇 번? 1번. 좋고 딱 앉아서 1번만 하면 되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1번. 그러다가 허를 찌르는 거야. 3번에서 답을 줘볼 수도 있어 내가. 예? 자, 이번에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해볼게요. 공급. 수요가 아니라 공급. 자, 공급 안 배웠지만 공급 해보자고. 여기 공급은 다 반대예요, 여러분들. 자, 공급에서는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소득이. 소득은 수요 요인이라 했잖아요. 안 나오지. 근데 공급에서 대체재 보완재 가격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수요 공급 요인이니까. 맞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 수요 요인입니다. 근데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요인이야. 근데 공급에서 해야 될 것을 미리 한번 해보자는 논리가 똑같으니까. 자, 이번에는 공급자의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그럼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가 변한 게 아니겠죠? 공급이 변하겠네.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파트 공급자들이야. 선생님, 우리가 왜 아파트 공급자야? 여러분, 우리는 다 아파트 공급자예요. 우리는 다 부동산 공급자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내놓는다고 하는 순간, 중개업소에 전화하는 순간 공급자가 되는 거야. 부동산 공급자는 두 사람이죠. 누구하고 누구? 신규 공급자, 건설회사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유 공급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30% 올라갈 걸 예상을 해요. 그럼 지금 팔아야 돼? 올라갈 때 팔아야 돼? 올라갈 때. 그럼 지금 공급을 뭐 하는 거야? 감소. 그래서 공급자의 가격 상승 예상은 공급을 감소시켜요. 공급이 감소하면 이번에는 S곡선 여기로 가. 좌측 이동이. 그러면 공급자가 공급을 감소시켰어요. 중개업소에 팔려고 내놓은 거 다 걷어들여. 전화해서 안 팔 겁니다. 해버려요. 그러면 중개업소에 공급량이 전혀 없어지니까. 물량이 거의 없어지니까. 매도 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살 사람 많고 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가격은 뭐? 상승. 상승, 거래량은 감소. 가격만 봐요.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했습니다. 가격 상승. 공급자가 가격 상승 예상했습니다. 가격 상승. 되셨죠? 자,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했다. 가격 상승. 공급자가 가격 상승 예상했다. 가격 상승. 가격만 보면. 근데 패턴은 다르죠. 수요자가 가격 상승했다.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해서 가격 상승. 공급자가 가격 상승 예상했습니다.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선이 좌측 이동해서 가격 상승.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 다 가격 상승 예상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 가격 상승을 예상해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 살 사람은 더 많아지고 물량은 더 줄어들고 그러면 가격은 급등. 가격 급등. 하품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쪽 배에서 났습니다. 네? 자, 수요자 가격 상승 이상 가격 상승, 공급자 가격 상승 이상 가격 상승, 모든 사람이 가격 상승이다. 가격 더블로 상승, 급등. 되셨죠? 그래요? 17회 때, 18회 때, 19회 때 출제.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읽어보시고, 7번은 뭐 그런 의미입니다. 주택을 신용에 대한 유용성은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들 신용이라는 소리는, 은행에서 신용이라는 소리는 대출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야, 너는 신용이 없잖아? 대출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에 대한 유용성은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냐, 없냐, 그 뜻이야. 그러면 신용에 대한 유용성이 올라갔다.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부동산 수요 증가. 유용성이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이자율. 부동산은 비싸니까 타인자본을 이용하거든요. 자, 제가요, 살 의사는 있습니다. 근데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수요자입니까? 수요자가 아닙니까? 수요자가 아니죠. 저를 예비적 수요자라고 그래요.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준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수요가 되는 거예요? 유효 수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대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대출 받으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뭐 따져봅니까? 이자율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자율 등 금융 조건이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5번 대출금리 또는 대출 이자율. 얘를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또 뭐라고 쓰냐면 먹이지론. 먹이지론이 대출이라는 소리거든요. 먹이지론 금리 또는 뭐 기준금리 뭐 이런 말을 써요. 자, 기준금리는 이제 금융론 가서 배우면 돼요. 기준금리. 혹시 여러분들 그 뉴스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는 얘를 시장 이자율 뭐 이렇게 말 써요. 이자율. 얘가 인하됐대요. 인하. 하락했대요. 그럼 부동산 수요 증가. 맞죠? 수요 증가지. 대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먹이주는 금리가 떨어졌다. 기준 금리가 떨어졌다.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 그럼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죠. 수요 증가. 자, 일단 수요 증가 쓰지 말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애상이면 소도 잡아먹거든. 우리는 애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1억을 빌려주는데 1년 만에 갚아라. 이 경우하고 1억을 빌려주면서 10년 만에 갚아라. 이 경우는 1억을 빌려주면서 1년 만에 갚아라. 그러면 저는 빌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갚아라. 그러면 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네 마음대로 갚아라. 그러면 막 빌려볼 거야. 그래서 갚으라 하면 내 마음대로 갚으라며 200년 후에 갚아줄게. 200년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1년 만에 갚아라. 10년 만에 갚아라. 20년 만에 갚아라. 그럼 20년이 되면 그게 뭐였다는 소리예요? 대출 기간이 장기화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장기화되면 상환 기간이 장기화되면 매기 우리가 갚아야 될 부담액이 줄어드는 거야. 맞죠? 그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출 기간의 장기화. 대출 기간의 장기화. 그럼 1번하고 2번 묶으면 이게 뭐예요? 1번하고 2번 묶으면 장기저리야. 장기저리. 맞죠? 그럼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부동산 수요 증가. 맞나요? 그래요. 자, 3번.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해줄 때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대부 비율 나와. 대부 비율. 대부 비율 일단 규제하는 거다. 대출을 규제하는 거다.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하는 거예요. 얘들이 대출을 규제하는 겁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대부 비율이 떨어지면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 총부채 상환 비율도 마찬가지야. 근데 의미는 지금 하지 말라고. 두 개 다 규제하는 제도야. 그러면 이게 규제하는 건데, 규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완화됐습니다. 완화됐다는 소리는 대부 비율이 올라갔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 올라갔다.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 하냐면 금융 조건이라고 그래요. 전부를. 금융 조건은 완화됐습니다. 완화. 완화. 이렇게 되면 수요 뭐요? 증가. 수요 우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되셨죠? 자, 이 정도 하면 부동산 수요 변화 요인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2페이지 하단부에 수요 곡선 이동 남았습니까? 핵심 정리의 수요 곡선 이동. 자, 거기 왼쪽 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게 뭘까? 수요량 결정 요인. 가격, 소득, 연관제 가격. 연관제 가격이 뭡니까? 대체제, 보완제 가격. 그 다음에 취향 쭉 나왔습니다. 쭉. 자, 그 옆에 가봐요. 변수의 증감 결과. 변수의 증감 결과는 무슨 소리냐면 가격이라는 변수가 상승하고 감소하고 소득이라는 변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수요곡선 상의 이동. 그 다음에 소득부터 해서 나머지 것은 가격 위의 요인이죠. 그럼 이거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 무슨 말 됐죠? 자,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3페이지 대표 예제 1번 빨리 풀어보십시오. 93페이지 상단의 대표 예제 1번. (1번) 맞습니까? 그렇지. 자, 2번도 풀어보십시오. 2번 문제는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왜 그러냐면 수요자의 소득 증가를 줬습니다. 재화의 종류를 말하지 않고 소득 증가를 줬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 증가를 주려면 재화의 종류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줬잖아요. 근데 답이 명백하게 4번이 틀려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걸 수 있어요.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2번 봅시다. 2번은 뭐 하는 요인입니까?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그러면 1번 주택 거래 규제 완화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2번 소득 증가를 수요 증가 요인으로 봅시다. 정상적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3번 모기지론 대출 금리 하락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5번은 왜 답이 안 돼요? 주택 건축 자재 가격 하락은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입니다. 얘는 공급 요인이에요. 공급 요인. 이해했죠? 근데 또 5번에다 답을 한다. 1번부터 4번까지 잘 모르겠으니까 5번에다 답을 해. 기가 막히는 거지. 5번은 처음부터 답이 안 되는 건데 5번에 답을 해. 돌아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은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대체제 가격 나오면 방향이 같다고 그랬죠. 대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수요 감소해야 되지. 그럼 수요곡선 좌측 이동. 맞잖아요. 끝났지 뭐 이게. 그래 너 잘났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가 끝났답니다. 수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급으로 가봅니다. 공급을 하면 94페이지 부동산 공급의 종류 나오면서 94페이지 하단부 부동산 공급의 종류.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물리적 공급 나왔습니다. 물리적 공급 증가시킬 수 없대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0이 되고 공급선은 무슨 선이다?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부증성 할 때 배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가면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용도적 공급이라 하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 전환하는 것을 경제적 공급이라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을 이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공급선은 무슨 형태? 우상향하는 형태. 거기 기역부터 해서 미음까지 토지형의 개발화, 토지형의 집약화 이런 것들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애울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자, 거기 핵심 정리 보시면요. 거기 다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토지 공급의 특징 역시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96페이지 주택 공급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은 주택이 갖는, 건물이 갖는 내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주택 저량과 주택 유량 나오고, 주택 유량의 공급량, 주택 저량의 공급량.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신규 공급은 생산 공급이고, 생산 공급은 유량 공급이고, 유량 공급은 장기 공급이고. 이거 영속성 할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안 했다고 우겨도 어쩔 수 없어. 다 나와 있어. 자,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 저량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성을 써놨죠? 아직 탄력성을 안 배웠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뭐가 잘 나오냐면 공급 곡선이 잘 나옵니다. 공급 곡선, 유량 공급 곡선, 저량 공급 곡선,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 곡선, 경제적 공급 곡선, 이렇게 공급 곡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에서는 곡선이 잘 나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3번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 나왔습니까? 탄력성 배우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97페이지 내용 다 끝났습니다. 98페이지 내용도 역시 다 끝났습니다. 99페이지 갑니다. 99페이지 가면 공급의 변화 나왔습니다. 99페이지 공급 변화 나왔죠? 공급 변화, 뭐가 변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 변화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공급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 공급의 증가, 공급선 우측이동, 공급의 감소, 공급선 좌측이동.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의 변화 요인 나왔습니다. 공급의 변화 요인 몇 가지? 공급의 변화 요인 무수히 많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여러 가지 그러네. 자, 그러면 기술 나왔습니까? 기술, 생산 기술 나왔죠? 생산 기술의 진복. 그러면 공급의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그러면 가격은 뭐? 가격은 기술이 진보했어요. 그 기술이 진보했습니다. 그러면 공급량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그러면 가격은 하라.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렇지. 자, 100페이지. 100페이지 내용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멘붕 상태야.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지금 신호를 막 보내. 그러니까 그만해야 돼, 여기서.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돼,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데 한 10분이나 15분 주면 다 끝내. 그러면 제가 제명에 못 살아. 오래 살아야 돼. 욕을 엄청 얻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다음 주 되면 나머지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절대 여러분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저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된다는 거 되셨습니까?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